안녕하세요. 낭낭나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하는 시간 2023학년도 수일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학생 200명 대상으로 세 과목 확통, 미적, 기하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세 과목 중 하나를 반드시 좀 선택한 거죠. 인원수가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선택한 한 명이 여학생이라는 전제 조건 깔렸을 때 기하를 선택할 확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조건부 확률을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조건부 확률 되겠습니까? 일단 여자라는 전제 조건 쭉 다 더하기주면 되겠고요. 그때 이제 뭐 기하 이런 형태로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거죠. 40, 35, 그 다음에 25분의 25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더하기주면 얼마인가요? 이게 50에다가 60 해서 이제 100 되겠죠. 12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약분해서 4분의 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큰 흐름틀 여학생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기하를 선택했다. 조건부 확률이다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풀의 키포인트가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np 이런 식으로 분산은 npq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 사실 좀 아느냐 물어본 거죠. n이 100 돼 있고 5분의 4, 5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 이렇게 이제 5, 25에서 약분하면 4가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4제곱 이런 형태로 분산되는 거니까 정답 16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이항분포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 평균 분산 구해야 하는 과정 학습되어 있는지 질문 던지는 문제였습니다. 자유투 성공 확률이 4분의 3이라고 합니다. 4번 던져서 한 번 성공한다 이런 얘기죠. 똑같은 일을 이렇게 4번 좀 반복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독립시행 확률이죠. 4번 중에서 한 번 성공하라. 성공할 확률이 4분의 3이었고 실패할 확률이 뭐 3번 또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이론으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뭐 사건 베이션이 4가 되는 거니까 4 한 번 약분되면 되겠죠. 약분 한 번 이렇게 처리해주면 4 세제곱분의 3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64분의 3 1번이 정답이 돼가는 독립시행의 확률 이렇게 이항정리의 일반항처럼 일반항을 좀 이용해서 계산하는 이 방법을 좀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겠습니다. 4 이하의 자연수에서 N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BN이라고 했을 때 독립이 되는 거 물어봤죠. A 사건은 소수니까 이 주사위 던지는 거죠. 2, 3, 5 이런 형태로 해서 잘해주면 되겠고 PA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B1, B2, B3, B4 뭐 전부 다 좀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B4 이렇게 일일이 좀 조사해서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약수니까요. 뭐 2 약수는 1, 2 이렇게 처리 되겠고 3의 약수는 1, 3, 4의 약수는 1, 2, 4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각각의 때 확률이 주어져 있는데 일단은 뭐 공통되는 부분들이 이제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뭐 B는 잘 안 해도 되겠죠. 이제 독립을 알아보려면 A의 교집합하고 BK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 부분들이 이제 각각의 확률에 이제 곱을 좀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뭐 이쪽에 뭐 2분의 1 돼 있고 뭐 교집합 부분들하고 좀 이제 같아져야 된다면 그러니 이제 완부 같은 경우 뭐 일단은 교집합 부분이 없는 거니까 이런 건 좀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뭐 교집합 부분들 B2를 하게 되면 원소가 좀 하나 나왔으니까 6분의 1이 돼 있겠고 이 부분 확률이 2분의 1에다가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좀 성립하는 거죠. B2가 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B3 부분들도 이제 원소가 좀 두 개 있어서 확률이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교집합도 하나 되는 거니까 B3도 좀 되겠죠. B4는 이렇게 확률 자체는 여기 2분의 1인데 계산했을 때 이제 B4의 확률 자체가 또 2분의 1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 부분들은 6분의 1은 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또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때쯤 n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데 2하고 3 두 개가 되니까 합해서 5라고 좀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독립을 조사할 때는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이 곱입니까? 이게 이제 성립하면 독립,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 이렇게 정의 형태에 대한 이론을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 가는 것이 일단 풀이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이니까 이런 거 좀 기억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변수가 1부터 5라고 되어 있죠. 이때 스케일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확률의 총합이 1이 됩니다. 라는 뭐 기본 원리를 좀 지켜가면 되죠.
근데 이제 주어진 부분들은 부분분수 형태로 해서 K 공통 튀어나가고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이런 형태로 좀 고쳐가면 되겠고요. 변수 자체가 1부터 5까지 있으니까 시그마 X는 1부터 5까지 쭉 이렇게 합한 결과가 됩니다. 이런 사실을 좀 이용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K 공통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소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5를 대표하면 5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규칙에 의해서 살펴보면 K 공통의 1 빼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5가 되겠죠. 이 부분들이 1 이렇게 됐으니까 K값은 5분의 6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에서 뭐 K값을 구하라니까 5분의 6 이렇게 답해가면 되겠죠. 자, 주어진 부분들이 부분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확률의 총합이 1입니다라는 뭐 간단한 이론 틀에서 풀이를 좀 진행하는 거니까 뭐 그렇다면 부분분수 어떻게 풀었지? 이런 내용들 전에 공부했던 거 좀 기억을 떠올려서 학습을 좀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과수원에서 수박 한 개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합니다. 평균이 128, 표준 편차가 8 이렇게 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120kg 이하일 확률을 좀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이고, 근데 무슨 수박 한 개 무게가 128, 어이구, 이거 뭐 엄청나게 무거운데요? 이거 뭐, 어쨌든 재미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게 되면, 평균이 이제 128 이렇게 처리되는데, 120 이하일 확률 이렇게 물어본 거죠. 확률 자체가 X라는 변수가 120보다 작은 확률 이렇게 물어봤는데, 큰 흐름 틀에서 보면 표준화를 좀 진행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8분의 120 마이너스 128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최대값이 이제 마이너스 1 되는, 마이너스보다 작은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일 때 0에서부터 1일 때까지 확률이 3, 4, 1,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0.5에서 3, 4, 1, 3을 뺀 그런 부분들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1587이 되는가요? 1587 5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자체에서 뭐 정기분포의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물어봤는데, 아이쿠, 수박 한 개 무게가 128kg이면은 너무 무거운데요. 이거는 좀 뭔가 좀 수박이 아니라 다른 거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게 지금 변형을 할 때는 좀 이런 것까지 좀 감안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기분포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을 익혀갑니다라고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A, B가 서로 독립이고 감사합니다. 둘 사이 관계 확실히 알려졌죠. 각각 확률들 나와 있을 때 A 확률을 좀 구해달라라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독립이라는 전제 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이 확률 자체가 교집합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이렇게 좀 곱하기 해주면 되죠. 곱하기 한 결과가 2분의 1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 두 번째 계산 결과도 A의 여집합의 확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의 확률 이렇게 좀 곱하기 해가면 되겠습니다. A, B가 독립이면 교집합 A하고 여집합, B의 여집합, A 여집합, B 여집합 이런 부분들도 독립입니다라는 사실들을 이용하면 되겠죠. 이런 연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나누기 하면 되겠습니다. 나누기 하면 여기 좀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럼 이제 1-PA 분의 PA 이런 형태로 좀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게 좀 약분했으니까 어떻게 쓰는가?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계산해 가면 되겠죠. 2PA는 이퀄 3-3PA 이렇게 처리되겠고, 뭐 이항시키게 되면 5PA 되겠으니까 PA는 그러면 5분의 3입니다라고 해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5PA는 3 이렇게 처리되니까 5분의 3 구해가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P에서 Q를 좀 빼라 이런 얘기, 5에서 좀 3을 빼는 이런 얘기니까 뭐 결과는 뭐 2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독립이라는 사실들 뭐 그렇게 되면 A하고 B의 여집합, A 여집합, B 여집합 얘네들도 뭐 각각 독립이 된다 이런 사실들 됐죠? 그리고 이제 독립일 때는 게 각각의 확률을 좀 곱하게 하는 것이 교집합의 확률이다. 독립에 대한 정의 형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면 어느 정도는 또 연산이 좀 그리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변수 변화하는 형태의 좀 값들이 좀 주어져 있을 때 다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첫 번째 식에서는 뭐 5배 기대값 더하기 3 이 결과가 23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의 약분해서 평균이 4 이렇게 좀 나오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제곱의 평균 이런 부분들을 좀 2를 좀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25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분산이라는 부분들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형태를 쭉 계산하는 거죠. 그럼 이제 25에서 16을 이렇게 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뭐 이게 9가 되는 건가요?
되겠죠? 이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이제 부분들은 변화를 해주면 이제 루트 3 이렇게 처리되고 시그마 x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얘기니까 루트 3 곱하기 그 다음에 분산이 구했으니까 표준 편차는 3에서 이제 구해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답 3루트 3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변수 변환 형태라서 이거 조금 살짝 좀 그럴싸하게 해놨는데 가볍게 변수 변환 처리해서 기대값 구하고 역시 제곱의 평균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분산을 구해가라. 절차를 조금 이제 밟아가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밀도 함수가 어떻게 된가요? 4분의 1 이렇게 처리됐고 된 거죠. 이게 나중에 2를 좀 대입해주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대칭 구조 형태로 이렇게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주어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x 변수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1에다가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처리됐고 3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런 형태가 된 건가요? 됐습니까? 아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확률 자체가 0부터 3분의 2까지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3분의 2가 이쯤에 있어서 3분의 1은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연속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넓이가 곧 확률입니다라는 이런 개념들인데 이 이론이 그렇게 어려운 이론은 아닌 거죠. 이렇게 좀 큰 틀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넓이 구하면 되겠죠. 2분의 1의 밑변 길이 3분의 2, 높이는 3분의 1을 함수식에 집어넣으면 되죠.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에서 집어넣으면 이 결과가 좀 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가요? 이 4에서 좀 약분해서 좀 소거가 되게 되면 29, 18 해서 18분의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넓이 이꼴 확률 18분의 1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절대값 되어 있는 부분들 당황하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x 범위 표시해서 x가 이제 어딘지 부분만 좀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침착하게 대응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가 이 양분법을 따르고 제곱의 평균, 그 다음에 평균 제공되어 있습니다. 일단 3배의 기대값 마이너스 1 꼴 2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기대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24에다가 3, 8 이렇게 해서 좀 구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제곱의 기대값 70이 주어졌으니까 이걸 통해서 좀 분산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분산은 70 마이너스 6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6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실제적으로 계산을 보게 되면 NP 결과가 8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NPQ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게 이제 8Q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이 6이니까요. Q 값이 4분의 3 처리돼서 P 값은 4분의 1 나오겠고 P 값이 4분의 1 좀 나왔으니까요. N 값은 4, 8, 32에서 N 값까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이제 다 구했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확률들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32번 시행한 것 중에서 2번 일어납니다. 이런 뜻이 분모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이제 4분의 1이 2번 일어나겠고 그러면 4분의 3이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32번인데 여기다 3 썼네요. 32번 중에서 2번 일어납니다. 이렇게 처리된 거죠. 그럼 30번 이렇게 생기겠다는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분자는 한 번 일어나는 일이죠. 한 번 일어난다는 얘기는 32번 중에서 한 번 일어납니다. 4분의 1이 한 번. 그러면 4분의 3이 31번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약분을 좀 이렇게 좀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 부분부터 좀 처리해주면 32, 31, 2로 나눈 것은 2로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32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확률 부분들은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이게 4분의 1 남아있고 여기는 이제 4분의 3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또 이거 약분 하나 좀 이러면 되겠죠? 32도 약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이제 31 남아있고 여긴 2하고 3 이렇게 좀 남아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31분의 6입니다라고 해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1번이 좀 답이 돼가는 건데 아이고 대단한 거 없죠. 변수 변화 간단하게 통해서 평균 구했고 제곱의 평균 나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분산 구하고 이항분포에서 평균 분산 구해가는 식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n과 그 다음에 p 그리고 이제 필요한 정보들 다 구해갔고 그 다음에 이항분포라는 것이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독립시행의 확률 형태를 좀 열심히 구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나누기 돼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약분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잘 이용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 너무 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가면서 연산 연습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500m 달리기에 참가한 선수들의 기록은 평균 표준 편차인 정규표를 따르다고 합니다. 참가한 선수 중 N명을 추출해가지고 X발 좀 쫙 구해가지고 목평균을 좀 열심히 조사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모평균 이렇게 구해가는 것이 우리가 구한 x 바를 중심으로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부분들 x 바에다가 빼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사실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에 주어진 값이랑 좀 연결시켜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46.88하고 49.12 이렇게 좀 나왔는데요. 이게 좀 둘을 좀 다 더하게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80에 96 이렇게 처리가 되는가요? 합을 좀 96이 되는데 이 두 개의 값을 합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 2x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x바 값은 그러면 48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28, 26 이렇게 되니까 48 해서 금방 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z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95%라고 해주는데 95%때 z 값을 1.96 쓰라는 얘기하니까 1.96에다가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는 문제에서 나와 있던가요? 표준 편차 8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8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9.12에서 48을 빼는 거니까 1.12 이렇게 좀 처리되는 건가요? 됐죠?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저 약분을 좀 이제 잘 해야 되는데 뭐 n이라는 부분들은 루트 n이라고 해주면 될까요? 곱하기 해주니까 112분의 196 곱하기 8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4가 좀 약분이 되나요? 4, 2, 8에다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겠죠. 여기 8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32가 되니까 4, 8, 32 이렇게 처리되겠죠. 196 곱하기 이렇게 되고 이것도 다시 한번 또 약분되니까 14에서 196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저 약분을 좀 한번 해야 되는데 196 그냥 뭐 7부터 약분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7 해주면 2가 되겠고 2, 7이 14 이렇게 되니까 7, 8이 56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또 약분하는 한 번 또 더하니까 14 이렇게 되면 나오면 되겠죠. 그럼 이제 n은 또 제곱하기 그러니까 196입니다 라고 다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x바 48, n 196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내용. 아이고 이것도 좀 더하게 되네요. 그럼 여기다 또 48을 좀 더하게 해서 좀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244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244 5번이 좀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뭐 실내 구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실내 구간식 자체를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자연스럽게 좀 딱 쓰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이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x바 구해가는 것도 두 값 양쪽을 더하게 해주면 두 배의 x바 이런 형태에서 표본 평균들을 이렇게 좀 구해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살펴보면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계산 값을 좀 알 수 있는 거니까 뭐 테이프에서 연산 연습하는 정도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큰 흐름 틀에서 실내 구간 구해가는 식들을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풀의 핵심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의 원점을 출발한 점 P는 주사위를 던져서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4,5에 도착할 확률 이렇게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이때 뭐 P, Q 좀 더하게 해달라고 됐고요. 짝수는이 나오면 주사위 던지는 건데 짝수다. 2분의 1 확률이 되겠고 X축 1만큼, Y축으로 2만큼 홀수는 나오면 아이고 X축으로 계속 한 번씩 하는데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근데 4,5라는 얘기는 그러면 시행횟수를 뭐 4번 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이제 Y축 부분 가는 부분들 그럼 이제 짝수는 나온 횟수를 X라고 해주면 Y축으로 2X만큼 가는 거겠고 그러면은 4-X에 대해서는 1만,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빼기 해서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3x 마이너스 4 이 부분들이 이제 5가 된 거죠. 그러니까 x가 3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4번 시행 중에서 3번 나와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4번 중에서 3번 나와라. 근데 뭐 확률이 짝수 부분 이런 건가요? 아이고 잘못했네요. 곱이 짝수네요. 어이구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곱이 짝수 됐으니까 4분의 3이죠. 4분의 3 이렇게 쳐야 되겠고 3번 그럼 4분의 1이 한 번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수 있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좀 안 읽어가지고 이게 2분의 1 처리할 뻔했는데요. 뭐 계산 결과 4되니까 한 번 약분하니까 4분의 3에 그럼 세제곱 형태로 좀 계산되겠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여기가 64가 되겠고 27 되겠죠. 해서 결과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P 더하기 Q를 또 좀 하라고 했나요? 그러면 80에다가 그러면 91이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고 중간에 문제 잘못 읽어가지고 두수에 곱해서요. 그죠? 홀수 되는 부분들이 4분의 1 이렇게 쳐야 되니까 짝수는 4분의 3 부분 되겠고요. 일단은 큰 흐름 틀에서 x로는 무조건 한 번씩 이렇게 가는 거니까 x는 이제 결국 이제 4번씩 했습니다라는 뜻. 그다음에 y로 가는 그 나온 횟수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곱이 짝수인 부분들이 3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독립시행 확률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일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수가 5의 약수이면 2개의 동전을 던지고 5의 약수 1, 5 이렇게 쳐야 되니까 확률이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 확률이면 2개의 동전 던지고 그렇지 않으면 3개의 동전을 던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면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데 아이고 교통전을 좀 해야 되는 거죠. 3분의 1 확률이면 2개 동전 던지면 동전이 좀 앞면이 0, 1, 2 이렇게 쳐야 되겠고 2개 동전 던지니까 나오는 전체 가지수가 4가지에다가 뭐 1가지, 2가지, 1가지 해서 확률 처리하면 되겠고요. 3분의 2 확률일 때는 동전을 좀 3번 던지면 앞면 나오는 개수가 1, 2, 3 처리되겠고 8번 중에서 여긴 뭐 한 번 한 번에다가 여기는 좀 뭐 3번 중에서 한 번 나올 때 처음 나올 때 두 번째 나올 때 세 번째 나올 때니까 3가지 두 번째 2개 나온 거죠. 3가지 해서 전체적인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때 이제 우리가 큰 흐름에서 최종적으로 이산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변수가 0, 1, 2, 3 이렇게 처리되겠죠. 여기 지금 3분의 1에서 4분의 1 곱하기 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좀 약분해서 여기 좀 1 이렇게 처리해서 이걸 좀 4로 만들면 되겠군요. 그럼 확률이 4분의 1에다가 4분의 1 하고 12분의 1, 12분의 1이죠. 그럼 이제 12분의 2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고요. 여기는 그러면 12분의 2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그럼 12분의 3이 되는가요? 그럼 이제 12분의 5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일 때 확률은 또 12분의 1에다가 12분의 3 해서 12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마지막은 12분의 1입니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좀 표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표가 완성됐으니까 뭐 기대값을 열심히 구해가면 되겠죠. 기대값 해주면 12분의 이렇게 좀 곱하기 해주면 되니까 5, 8, 3 이렇게 처리해서 12분의 16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4, 32, 4, 4, 16 해서 3분의 4 이렇게 좀 나오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이곳에다가 또, 6배를 해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8에다가, 그 다음에 뒤에 더하기 1. 6배 expectation x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된 그런 내용이니까요. 정답은 이제 9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결합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를 만들어가는 이 산학률 분포표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키포인트가 돼가는 부분들이니까 중간에 어떤 과정들 오이 약수가 나왔을 때 나오지 않았을 때 각각 내용 좀 정리해서 표 만들어가는 이 절차 표 만들어가는 거에 집중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강면에 1, 2, 3, 4가 숫자가 써져 있는 정사물체 모양의 상자가 있습니다. 3072회 아이고 일이 적혀있는 횟수 이렇게 되네요.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니까 이 양분을 따라가는 거죠. 3072 이렇게 처리되겠고 4분의 1 확률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720번부터 804번까지의 확률 구해달라라는 얘기는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고 해주면 이제 평균부터 구해야 되는데 3072에다가 4분의 1을 좀 곱하기는 것은 4로 좀 나누는 거죠. 그러면 4, 7이 28에다가 그러면 27 됐으니까 4, 6, 24에다가 그러면 32가 되니까 4, 8, 32에서 768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또 4분의 3을 또 한 번 더 곱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쿠. 4분의 3을요. 그러면 4의 1은 4에다가 4, 9, 36이 이렇게 처리된 거군요. 곱하기 3에 대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제곱 처리되면서 3, 6, 18에 3, 40 이렇게 처리된가요? 그러면 이제 8, 3 전체 제곱 이렇게 되니까 24의 제곱입니다라고 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렇게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확률이라는 것이 720번부터 그 다음에는 804번까지의 좀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당연히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서 풀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분의 해서 804에서 768이죠. 768을 좀 이렇게 빼는 거니까 2에 6 처리되겠고 36 처리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720에서 768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쓰고 그럼 24분의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그럼 4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우리가 이제 최종 계산해야 될 값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은 마이너스 1에서 가볍게 처리되고 12에 그러니까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해서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표준 고쳤을 때 이제 마이너스 2부터 2분의 3까지 이렇게 확률들 이 부분들 좀 구해가는 거니까 2일 때
이 값이랑 1.5일 때 값이랑 이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게 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에다가 올라올 거니까 9 이렇게 되는데요. 0.9104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1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이항분포에서 시행횟수가 충분히 커지면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이런 부분들 통해서 문제 있는 확률 부분들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좀 키포인트가 돼가는 그런 내용.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큰 수의 법칙들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숫자 13579 하나씩 적혀 있는 파란 공 5개, 79, 11 적혀 있는 빨간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 시행해서 4개의 공이 숫자가 모두 다르다 라는 전제 조건이 깔린 거죠. 이때 빨간 공이 2개 나올 확률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흐름 틀에서는 이제 조건부 확률인 거죠. 조건부 확률 이렇게 되는데 아이쿠 일단은 뭐 숫자가 4개 모두 다르게 나오는 경우 이런 부분들 좀 일일이 좀 잘 구해야 되는 거니까 좀 집중력을 좀 발휘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02, 1, 3, 5, 7, 9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여기는 7, 9, 1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좀 숫자가 좀 겹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겹치는 부분들은 이제 개수가 좀 몇 개 나오냐 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이 돼가는 거니까 이런 걸 좀 중심으로 해서 풀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살펴봐야 되겠죠. 7, 9, 11 이런 부분들. 그다음 이제 2개가 이렇게 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제 1, 3, 5, 7, 9에 7, 9, 11 돼서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런 숫자를 이제 2개를 좀 이렇게 좀 꺼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요. 서로 다른 숫자가 좀 4개가 나와야 되니까 4개의 공 중에서 2개를 좀 이렇게 좀 꺼내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가지게 되겠습니다. 대신 7, 9 숫자가 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다르니까 두 가지 해서 2제곱됩니다라고 해서 자, 이 부분 처리가 됐고요. 일단 이제 2개 중에서 2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의 숫자라고 해주면 그게 이제 7일 때랑 9일 때랑 있으니까요. 2 곱하기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니까 2 곱하기 또 처리해주면 되겠고 나머지 4개의 공 중에서는 2개의 공만 이게 좀 하나니까 3개의 공이죠. 3개의 공을 이렇게 꺼내는 그런 가지수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전체 가지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런 공이 안 나오니까 1, 3, 5, 10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건 뭐 한 가지 이렇게 처리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럼 이제 위에 빨간 공이 2개 나오는 가지수를 열심히 좀 구해야 되는데 자, 이런 공이 좀 2개 다 나왔을 때 둘 다 빨간 공이 나왔다라고 치면은 이곳에서 그다음에 파란 공을 2개를 좀 더 꺼내야 되는 거죠. 그럼 1, 3, 5 3개에서 2개를 꺼내야 되는 거겠고 그 다음 이제 7, 9 중에서 7, 9 중에서 하나 그다음에 11이 이렇게 좀 나오는 경우 됐습니까? 그러면은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 빨간 이게 지금 2개가 나온 건데 그 중에 이제 파란 공이 하나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3개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내고 이게 또 7일 때 9일 때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거 이제 또 2가지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빨간 공이 2개가 나오려면 지금 이 2개의 7, 9 중에서 당연히 빨간색 공 나온 부분들이 되겠고 그다음 11도 빨간색 공이 돼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계산할 때 7일 때 9일 때니까 2가지는 해줘야 되겠고요. 나머지 숫자는 여기 3개의 숫자에서 또 그럼 몇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3개의 숫자에서 2개가 나오는 건가요? 지금 이런 공 하나, 이런 공 하나 2개 끄집어냈고 셋, 넷 이렇게 되는 거니까 3컴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그럼 이제 이거 연산만 좀 잘하면 되는 건가요? 6, 4, 24에다가 4, 3, 12 처리되겠고 1 처리되면 되겠고요. 여기는 3가지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6가지 되겠고 여기도 6가지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30 4 이게 좀 4컴비네이션인가요? 이게 두 번째에서 공 구르고 4개 중에서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3개를 꺼낸 거죠. 3개. 아이고. 4 곱하기 4, 4, 16입니다. 16. 아이고. 그죠? 30에 41 처리가 되겠고요. 12에다가 15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40, 아이고, 또 둘도 더하기라고요? 그럼 이제 56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은 주어진 부분들에서 각각 어떻게 뭐 확률 형태를 좀 구해가는 그런 내용인데
4개의 공 중에서 서로 다른 공 개수가 4개다라고 할 때 7구 2개가 나오는 경우, 7구 중에서 하나 나오는 경우, 7구가 없는 경우, 7구가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죠. 2개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공 2개 꺼내는 경우 됐습니까? 근데 이제 7구 부분에서 이제 과연 이제 파란색 7입니까? 빨간색 7입니까? 이게 곱하기 2 하는 부분들 7구 중 선택해야 되겠고 파란 공, 빨간 공 선택하고 나머지 공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 경우 됐습니까? 이렇게 일일이 전체까지 수익해 간 것들을 좀 잘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뭐 빨간 공이 좀 2개 나오는 이 경우 부분들 이쪽 부분에서도 좀 나눠지는 거죠. 11이 과연 이제 꺼내져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좀 달라지는 거죠. 11이 꺼내져 있다면 그렇게 될 때는 뭐 이런 공에서 이제 하나만 좀 고르고 그다음에 7구 중에서도 이제 또 하나만 또 빨간색이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2가지 있는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각각 주어진 상황 자체를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그에 맞춰서 좀 확률을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거 좀 고려해가지고 진행하려면 아이고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많이 까탈스러우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의 확률 빌더 함수 fg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25에서 최대값을 간다. 아이고 이런 거는 뭐 평균을 좀 가르쳐 준 거죠. 이렇게 좀 그려갔는데 fx가 되는 건가요? fx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부분들 뭐 25가 평균입니다라는 얘기 되겠고요. 뭐 gx라는 것은 평행이동해 가는 거니까 뭐 5만큼 평행이동해 가면 되죠. 이렇게 좀 이거 그림 모양 똑같아야 되는데 20입니다라고 해서 판단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x라는 변수에 20부터 29까지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런가요? x 21부터 29까지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은 뭐 연산을 좀 진행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표준화 과정 거치게 되면 시그마 분에 처리되겠고 빼니까 25에서 29를 빼니까 좀 4가 되는 거죠. 여긴 또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뭐 2배 이렇게 처리해서 0도 이렇게 해서 확률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대칭 구조 모양대로 된 숫자들이죠. 그때 확률이 0.3830 되는데 3830은 이게 이제 0.3830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거 좀 약분해 주면 이제 0.1915 이런 식이 되는 거죠. 0.1915 그렇다는 이야기는 Z값이 이제 2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뭐 시그마 분의 4 값이 이제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시그마 값이 8이라는 사실들을 가르쳐져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근데 y라는 변수 0.2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뭐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것들은 20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클 확률 이렇게 재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시그마 분의 요 값이 그럼 이제 뭐 k-20 해서 z 값으로 이제 고쳐서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아이쿠 클 확률이니까 0.5에서 이제 빼야 되는 거죠. 0.028을 좀 뺀 거니까 477이 되니까 2에 해당하는 값이라는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시그마 분의 k-20 이런 부분들이 2가 돼야 되는데 시그마 값이 8이니까요. k 값은 20에다가 28, 16해서 더하기 해서 k 값은 36입니다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큰 흐름 틀에서는 뭐 정규 분포를 좀 따라가는 이런 부분들에서 뭐 이건 뭐 평행이동에서 좀 나타내 준 거니까 표준 편차가 똑같은 그런 형태 이제 평균만 좀 이렇게 다릅니다라는 내용들 이런 걸 좀 중심해서 뭐 그래프 모양을 좀 약간 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표준화 과정 자체를 좀 정확하게 좀 학습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표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맨 처음 이제 시그마 값을 구해가는 이런 절차 부분들이 좀 당황하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연습 조금만 좀 해두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이해되죠? 두 함수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살짝 가미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거 좀 참고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모집단의 확률별수 x를 갖는 값은 135이고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구한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4분의 13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가면 30분의 39다 나와 있습니다. 뭐 연산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죠. 모집단의 확률별수 x는 1, 4, 5 주어져 있고요. 그때 이제 각각의 확률들을 좀 잘 모르는데 확률 뭐 A, B, C 이렇게 좀 놓고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expectation x 파하고 expectation x 이 결과가 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뭐 가장 기본적인 식들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a 더하기 3b 더하기 5c 이런 부분들이 4분의 13입니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 물론 이제 가장 기본 A 더하기 B 더하기 C 확률의 총은 1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거 좀 빼기 해서 좀 하나 쓸까요? 그럼 2B 더하기 4C 이런 부분들 4를 빼니까 4분의 9입니다라고 해서 연산 좀 해가지고 문자 하나 좀 소거해서 좀 써놓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나중에 연산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언스 X바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데 이건 뭐 N분의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고 이게 지금 32분의 39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분산이라는 것들은 n이 좀 2를 한 거니까요 16분의 39입니다 라는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산을 위해서 이제 제곱의 평균부터 구해야 되는데요. 제곱의 평균은 a 더하기 9b 더하기 25c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곳에서 이제 평균이 아까 좀 나와 있었죠. 평균이 얼마였습니까? 평균이 4분의 13인가요? 4분의 13 이렇게 되는데 요걸 좀 제곱을 좀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 이제 분산 형태로 좀 돼가는 거니까 아이고 요거 이렇게 된 거고요. 분산 부분들을 구해야 되려면 그러니까 식을 쓴다면 a 더하기 9b 더하기 25c 이 부분들은 16분의 39에다가 더하기 4분의 13의 제곱 이렇게 좀 더하기 쓰면 되겠군요. 아이고 이 부분들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지워버리고 그죠? 이렇게 좀 식을 좀 써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분의 39 그러면 이게 169인가요? 이렇게 좀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여기서 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걸 좀 이용해서 좀 처리해주면 8B 더하기 24C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16분의 그럼 2를 좀 빼주면 되죠. 이제 이곳에서 그럼 이제 16을 좀 빼면 되는가요? 39, 169 빼기 16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서 좀 식을 써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16을 빼면은 일단 169에다가 16을 빼면은 23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그럼 180에 192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해서 좀 식을 써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때 이제 우리가 줘야 되는 부분들 그 이제 연립방정식을 좀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위식에다가 4배를 해주면 되는가요? 4배 해주면 이제 8b 이렇게 처리되겠고 4배 해줬으니까 4, 4, 16c 처리되겠죠. 16c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4배 해주면 또 9가 되는 거예요. 9입니다라고 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이 둘은 이제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그럼 이제 8c라고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걸 좀 약분을 해야 되는데 4로 좀 약분되는 거예요. 4분의 16에다가 4, 8, 31 처리되겠죠. 그럼 또 약분해 되면 또 12가 되는가요? 12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럼 이제 빼기 해주면 이제 3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C 값이 이제 8분의 3에서 결과가 좀 나왔고요. 그럼 이제 숫자 좀 작은 걸 좀 이용하면 되겠죠? C 값이 나왔으니까 8b 더하기 여기다 좀 16을 곱하게 해주면은 6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도 좀 계산해서 결과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B 값도 이제 8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뭐 A 값은 합이니까 8분의 6을 빼니까 8분의 2 이렇게 처리되니까 약분해서 4분의 1입니다라고 해서 계산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에서 x가 1일 확률 즉 A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죠. A 값 4분의 1에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뭐 연산을 좀 한참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뭐 큰 흐름 틀에서 이제 모집단에서 표본을 끄집어냈을 때 요거죠. 모평균하고 표본평균의 기대값하고의 관계, 모분산하고 표본평균의 분산 분들 관계식이 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들이 일단 풀이에 좀 핵심되는 요소니까요. 요 공식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잘 알아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줄 사이를 한번 던질 때 나오는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하겠습니다. A 더하기 B 값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평균을 쭉 구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두는 합이니까요. 2부터 12까지 변수가 쭉 되겠고 변수들은 이제 이렇게 좀 나오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각각 6이하의 자연수니까 뭐 7-A, 7-B 나오는 부분들은 또 똑같이 6이하의 자연수가 되겠고요. 7-A 나오는 거는 A 값이 막 1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1이 나올 경우의 수하고 6이 나올 경우의 수가 서로 같다. 뭐 이런 관계 부분이 좀 살짝 가미되어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변수에 대해서 A 플러스 B를 좀 K라고 해주면 이때 K 확률들은 반대의 확률하고 좀 서로 같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요거 계산하게 되면 이게 14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주어진 부분에서 요게 PK 이런 확률하고 요 부분들이니까 14는 2 곱하기 7이죠. 가 부분들은 이제 그럼 이제 7 이렇게 써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확률들이 서로 같아지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대값을 구해가는 것은 K하고 그다음에 변수하고 이제 확률점 곱하기 하는 거 2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좀 열심히 이제 구해가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위에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P2하고 P12 부분들이 이제 결국 좀 같은 거죠. 이런 내용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양쪽을 좀 결합하면 앞쪽 개수 부분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4가 되겠죠. 14 곱하기 2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절반 부분을 구해가겠다는 얘기 되겠고요. 이렇게 쭉 가게 되면 가운데 부분이 좀 하나가 남는 거죠. 7일대가 남아서 7일대 부분들은 이제 따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양쪽 거 더하기 해서 이게 지금 2배 되는 그런 형태로 표시가 되겠고 7 부분들이 이건 좀 따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확률 질량함수의 이제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풀어간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2부터 6까지 확률 부분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7일 때 확률들 되죠. 그다음에 이제 대칭 구조로 이제 6부터 12까지 확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확률 총합이 1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확률 구해달라라고 해주면 이 확률은 전체에서 뭐 7일 때 확률 빼서 이제 절반으로 좀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분의 1의 절반에 여기 이제 7일 때 확률 이런 식으로 좀 계산해 가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 값에다가 좀 대입을 해주면 되죠. 됐습니까? 그럼 이곳에다가 좀 14를 좀 곱하게 해주니까 7, 그 다음에 여기 7이면 이 뒤 부분들 여기가 좀 여기랑 이제 소거가 되죠. 그러니까 확률도 7입니다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가 부분들의 즉 P 값이 좀 7이었고 나가 어디 있었나요? 나가 이건가요? 나는 좀 14 이렇게 쳐야 되니까 Q는 좀 14 이렇게 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다 부분들도 7이죠. PQR에서는 7 되겠고 그 다음에 라 부분들이 S가 되는데 2분의 1 되겠고 그 다음에 마 부분들이 T가 되는가요? 또 7입니다라고 해서 계산해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때 이제 2P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14 더하기 14 그 다음에 R 부분들을 더하기 7 그 다음에 T는 또 빼기 또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S는 2분의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니까 2 곱하기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S 부분들이 A, B 가나다라 라 부분들 2분의 1 되죠?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고 그 다음 이제 그러면 2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계산해주면 56입니다라고 계산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들 문제에 좀 따라가면서 처리해 가는 건데 그냥 무작정 위아래 살펴보고 네모칸 채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문제에 주어진 뜻 이렇게 좀 이해해 가면서 그걸 좀 살짝 좀 정리해야 네모칸 채우기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살펴가면서 분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나 부분에 대해 14 구해가는 이 절차 부분들이 이게 좀 대칭 구조되는 이 부분들을 좀 양쪽도 더하게해서 2일대 확률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3일대 여기 3일대하고 11일대 이렇게 좀 양쪽 좀 더하게 한 거죠. 공통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에 이제 3하고 11 더하기 그다음에 2하고 14 더하기해서 14 나오는 이런 과정들이 좀 문제의 뜻을 어느 정도 약간 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연산 연습 좀 앞뒤로 좀 이렇게 좀 상황 이해해가면서 연산을 좀 따라서 해가면서 스스로 좀 증명하는 절차를 좀 밟아가듯이 연산을 해야 좀 얻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냥 너무 단순하게 좀 생각하지 말고 연습장에다 살짝 메모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확률별수 x, y은 정규분포 각각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t에 대해서 ft는 x라는 변수에 대해서 gt는 y라는 변수에 대해서 각각 의미 있는 바를 좀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ft 부분이고 좀 계산해 보면 되죠. 의미를 좀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부분 이제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가게 되면 이 시그마 분의 주어진 부분에서 2m을 빼니까 시그마 t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이 부분들을 좀 처리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그마가 좀 약분되는 거니까 z 값이 2분의 t보다 좀 작을 확률 이런 형태가 좀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gt 부분들은 역시 또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가면 되죠. z 값을 하게 되면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그마 분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시그마 분해해서 좀 빼게 되면 마이너스 시그마 t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p 값이 또 약분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t보다 클 확률 이런 형태로 해서 개념 이해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좀 살짝 이렇게 좀 그려보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2분의 t 이렇게 좀 처리해서 이거보다 작을 확률 이런 부분들이 ft입니다 라고 좀 개념 이해해 주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t 이렇게 처리해서 이거보다 클 확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들은 또 뭐 gt다 이렇게 놓고 ft gt 놓고 대략 좀 이해가면 되겠죠.
자, 이제 마이너스 2를 좀 대입하게 되면 이 값에 이제 뭐 기억할 때 마이너스 2를 좀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이것에다가 또 뭐 2를 좀 대입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죠? 1을 대입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클 확률 이렇게 처리하게 되죠. 이 둘을 좀 더하게 하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확률이다라는 기억은 맞는 이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t 부분 이렇게 주어진 조건 t2의 2배 한 것보다 t1이 더 큽니다라고 되어 있을 때 ft2, f 이거 이제 적당한 숫자를 좀 집어넣어서 처리를 좀 해가면 되는 건데 2배 되는 부분들이 이게 좀 어긋나려면 이게 음수 이런 걸 좀 생각하면 되는가요? 뭐 t2에다가 마이너스 2 이런 거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이렇게 이런 거 2배 되는 형태가 좀 좋겠죠. t2가 좀 마이너스라고 좀 생각해보면 이제 이거 마이너스 4가 되겠고 t1 부분들인데 그러면 나중에 t2 ft2가 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으니까 요 결과가 그럼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마이너스 4보다 좀 큰 숫자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4보다 큰 숫자. 그럼 이제 뭐 마이너스 3 뭐 이런 거 생각해 주면 오른쪽에 가가지고 0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3 이런 식이 되잖아요. 이거보다 큰 확률. 그러면 확률은 좀 오히려 F 쪽이 좀 더 큰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내용은 좀 잘못된 뜻이 되겠습니다. 양수 쪽일 때는 좀 맞아 보이는데 음수 쪽일 때는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양수 t에 대해서 4t를 좀 대입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주어진 식에 뭐 4t를 이 그래프에서 4t를 좀 대입하게 되는 거니까 큰 흐름 틀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4t를 좀 이렇게 좀 대입했으니까 여기가 2t가 되겠죠? 2t 이런 형태에서 이런 확률이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다가 0.5를 좀 더하기 한 거랑 g에다가 좀 t를 대입한 거죠. t를 좀 대입했다라는 얘기고 여기다 이제 더하기 0.5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곳에다가 t를 좀 대입해주면 뭐 요거의 절반 형태 여기가 뭐 2t라면 이제 절반 형태의 t에서 이제 요보다 클 확률 이렇게 처리되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2배가 되는 거니까요.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일단 0.5 부분들은 이게 0.5 부분에 해결되게 되면 그럼 이제 쉽게 따지면 이쪽에서 2t 이렇게 될 때 이 확률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그래프가 열심히 그려져 있는데 이쪽에 이제 t 부분에서 요 확률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요거에 이제 2배 된 이 확률 이렇게 좀 곱하기 하게 되면 아이고 중심에서 좀 가까운 쪽에 2배 이쪽이 좀 더 커야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앞쪽이 좀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잘못된 내용. 그럼 정답은 뭐 기억만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하하 함수 변환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우리 좀 까탈스럽게 좀 처리가 돼 있긴 한데 큰 흐름텔에서는 정규분포가 갖는 의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확률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평균 주변에 자료들이 많아서 그쪽 부분들이 똑같은 z값에 비라면 평균 쪽에 있는 부분들이 중심에 좀 가까운 부분들이 확률이 좀 크겠다 뭐 이런 뜻이 좀 담겨 있는 내용이니까요. 문제의 뜻을 좀 파악해가는 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0번 실거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 표본 추출해가지고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겠습니다. fm 근데 n 값이 정의 안 돼 있으니까 m 값에 따라서 좀 알아봐달라 이런 얘기죠. px 바가 루트 n분의 3보다 좀 작을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뭐 표준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루트 n분의 3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제 x바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n이죠. 루트 n분의 3 빼기 m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을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f0 이렇게 되니까 뭐 평균이 0 되는 거니까요. 이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z값이 이게 지금 0 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1보다 좀 작을 확률 이렇게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근데 f1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요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게 약분되는데 1하고 여기다 1을 좀 대입해 주면 아이고 이건 빼기 3분의 루트 n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둘의 합의 최대값을 오른쪽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한 값이 1이다라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지금 요 부분들이 이제 표준화 시켰을 때 이제 이 1 부분에서 1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처리됐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러면 표준화해서 갔을 때 이 값이 둘의 확률의 합이 1이 되려면 이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이렇게 작은 확률을 해야 이 부분 여기가 채워가는 거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루트 n 이 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된다는 뜻이 되겠고 3분의 루트 n 값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6에다가 n은 그럼 구하게 되면 얼마다? 36이다라는 사실을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함수 표현 형태로 좀 주어져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아이고 일단 뭐 기본적으로 표준화 과정 거쳐가는 그 부분에서 이곳에 이제 m 값이 이제 결정될 때마다 이제 대입해서 좀 처리해달라 이런 뜻이니까요. 너무 당황하지 말고 기본 항목 이해하는 그 부분을 중심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 수일고 마지막 문제. 좀 그래도 좀 살짝 까탈스러운 내용이 좀 담겨 있는데 학습을 통해서 좀 잘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제법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몇몇 보였는데 확실하게 좀 실력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수일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